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 이종석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종석 세무사님과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네. 요즘 양도세가 굉장히 세율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1세대 2주택만 된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도 알아봤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양도소득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갖고 2주택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양도세, 중과세 굉장히 무섭죠. 네. 종부세도 무섭지만 일단은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연히 세금이 이제 나오겠죠. 네. 근데 1세대 1주택은 당연히 뭐 그 걱정이 없겠지만 이제 다주택자라고 하면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얼마나 세금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일시적 2주택자로 판단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1세대 2주택과 동일하게 비과세를 네. 받을 수 있겠죠.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개정이 되면서 네. 우리가 그 비과세 부분이 9억에서 12억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양도가액이 9억만 넘었을 경우에 이제 고가주택으로 해서 일정 부분 과세가 됐었죠. 네. 근데 이제는 12억까지도 비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내가 이제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하면은 그 네. 부분을 이제 인정받게 되면은 세금으로부터 상당히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번에 11월 2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유권 해석이 하나 새롭게 나왔죠. 물론 네. 새롭다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다툼이 있던 내용들을 하나로 통일한 거죠. 네. 국세청과 뭐 이견이 있던 부분도 있었고 납세자들이 굉장히 혼란을 네.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답변을 내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말로만 하게 되면은 좀 많이들 헷갈리시고 어려울 네. 수가 있으니까 간단한 사례가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사례별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네. 올해 이제 개정이 되면서 1월 1일자로 우리가 주택을 다주택자로 넘어온게 된다면은 상당히 불리하다는 점을 짚고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택을 하나 갖고 있었고 추가로 하나 더 갖고 그다음에 A주택, B주택 있었다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A주택, B주택, C주택 차례로 취득을 네. 했었고 그 다음에 A주택과 B주택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산 주택 말고 네.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 어떤 것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처분하게 되면은 이거는 다주택자니까 이제 과세로 네. 신고를 하겠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주택이 2개만 남은 상태에서 내가 이 최종의 신규 주택을 남기고 기존에 갖고 있던 종전주택을 처분을 했을 때 예. 그게 올해 넘어와서 네. 처분했다고 하면 내가 종전주택을 언제부터 보유됐는지 네. 이거를 판단을 할 때 우리가 1세대 2주택 일시적인 경우에 판단하는 시점이 이제 보유기간이 2년이 필요한데 네. 그게 해당이 되는지 보면은 유권 해석에서는 종전주택의 당초 취득일로 본다고 네. 하기 때문에 2년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이거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종전에 올해 2021년 1월 1일 이전에 A주택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B를 샀습니다. B를 샀는데 B를 바로 팔았죠. 네, 그리고 나서 C를 샀다는 거예요. 네. 결과론적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A와 C만 남았고 그 네. 상황에서 A를 팔았을 경우에 네, 그 취득일을 언제로 볼 거냐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종전주택 취득일로 볼 수 있다 네, 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한번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기 때문에 네. 알파벳으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네.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올해 넘어오면서 새로운 주택을 하나 취득했죠. C주택을 이제 취득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A주택을 이제 과세로 신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남아 있던 B주택을 처분했을 때 예. 그러면은 내가 B주택을 언제부터 보유한 것으로 음. 판단을 하냐 하면은 직전 주택인 이
A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네. 기산을 한다고 하죠. 와, 네, 그렇죠.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유기간 2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뭐, 올해 안에 일어난 일인데. 그렇죠. 안 네. 되죠. 이게 좀 논란이 됐었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택 처분 계획을 하실 때 꼭 네. 염두에 두시고 실행에 옮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거는 올해 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 이전에 A와 B가 있었고 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C를 취득을 했다 이거죠. 네. 그리고 나서 A를 팔았어요. 네. 그러면 A를 팔았을 때는 지금 현재는 3주택인 상황에서 뭐 네. 일시적이든 아니든 네. 뭐 어쨌든 기존 주택이 뭐 기간이 얼마 안 됐다고 하게 되면 어쨌든 A 주택을 팔았을 때 3주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B를 또 팔려다 보니까 B를 팔 때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지 뭐 비과세라든지 판단을 할 때 보유 기간을 언제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직전 주택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A 판 시점 이후부터라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굉장히 기간이 짧다고 하게 되면은 취득세 계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올해 시점에 넘어올 때 내가 다주택자로 보느냐, 일시적 이주택자로 보느냐 그걸 네.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논란이 있던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때 기존에도 말씀드리는 그 취지는 이게 올해 넘어온 그 시점에 확실히 내가 일시적 이주택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네. 괜찮은 건데 그게 아니라 올해 와서 이미 다주택자인 지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뭐 주택을 하나 취득했다고 해서 그거를 일시적 이주택자로 만드는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두 번째 케이스였고요. 네.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시죠? 네, 세 번째는 역시 주택을 차례대로 A, B, C 취득을 했고 가장 먼저 취득한 A 주택을 올해 넘어오기 전에 처분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B 주택을 처분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언제부터 보유를 따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원래 취득했던 그때부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넘어오는 시점에서 이미 일시적 이주택자의 지위를 갖게 됐다라고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시고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네, 기산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네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시는 거죠? 네 번째도 동일하게 이제 취득을 이제 ABC 주택을 취득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해 넘어와서 이제 처분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과세로 당연히 신고를 했을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주택인 B주택을 처분했을 경우 그러면 이것도 일시적 이주택자로 볼 수 있느냐? 네. 그럼 언제부터 보유했느냐 그 기산점을 네. 이번에 새로 나온 그 기재부 유권 해석이 네. 나오기 전에 처분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이제 실내 이익을 보호하고자 네. 그것까지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보자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이걸 아울러서 같이 이제 그 다음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유권 해석 그 회신한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취득을 처분을 했다고 하면은 일시적 이주택이 불가능한 케이스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결론은 불가능한데 왜 불가능하냐? 마지막 주택을 처분한 그 네. 시점부터 기산을 하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최종 주택을 빼고서 처분한 그 시점을 보면은 당연히 올해 안에 네네.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2년 보유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주택자로 중과세를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절세 테크닉처럼 뭔가 활용하셨던 분은 뭐 세무사님들마다 의견이 좀 갈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을 최근 뭐 한 4년간 누더기로 이제 바꾸다 보니까 네. 세무사님 자체도 그걸 못 따라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해석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납세자분들 입장에서는 본인 유리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 유권 해석일 전에 팔았냐 후에 팔았냐에 따라서도 이런 차이를 발생을 시킬 수 있다는 케이스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실제 사례가 저희가 이제 있었는데 네. 보통은 이제 법이 개정될 때는 개정이 된 날 이전에 이미 주택에 네. 대해서 계약을 하셨다고 하면은 네. 그것까지는 인정해 주는 게 이제 그렇죠. 법률 개정에 대해서 이제 예. 납세자의
그 이익을 이제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네.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개정이 아니라 그 같은 동일한 법률을 가지고 해석을 달리 내놨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양도 시점을 그냥 기준으로 삼더라고요. 그래서 발표일 이전에 11월 2일 날 이전에 이제 주택 처분 이제 계약을 하시고 네. 잔금까지. 이제 잔금은 이제 그 이후로 네. 넘어왔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해당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실제로 세금이 100만 원도 안 나왔거든요. 네. 특히 다 공동명의였거든요. 네. 부부 공동명의여서 그랬는데 세금이요 3억이 나옵니다. 야, 이게 왜냐면 지금 은행 대출권도 굉장히 빡빡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뭐 잔금일을 뭐 먼저 준다고 하면은 파는 사람 입장에 좋긴 한데 네. 돈을 마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돈이 몇 억이 막 금방금방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참 억울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으네요.